오늘 주제를 잡은 거는 주제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아침에 아마존에 대한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아마존을 키포인트로 잡았는데 제목이 이렇게 간 거예요. 아마존을 먼저 하고 제목이 뒤에 나온.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잡은 게 아니고 아마존을 잡고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회적 변화가 뭐냐. 코비드19 이후에 다들 아시는 이제 언택 솔루션 쪽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딱 맞춘 기업, 두 개가 다 맞는 기업을 이제 이게 아마존이라는 거고, 또한 변화가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금리에다가 이 저금리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들이 어디로 가냐? 성장성 있는 섹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이 성장성 있는 섹터, 그리고 성장주로 계속적으로 유입됐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택 솔루션과 온라인 플랫폼의 강자, 딱 이렇게 하면은 한 종목밖에 떠오르지 않죠. 다른 종목이 다른 종목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최근에 프리미엄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죠. 그죠? 아마존이 주가가 뭐 좀 더 한 단계 좀 올라온 것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아마존을 잠깐 보면, 아마존은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이제 역성장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률을 따지면 좀 그렇지만 성장만 따지면 역성장을 한 적이 없고, 매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아직까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 뭐 좀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매분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화,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 이익이라는 이 두 가지 쌍두마차가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아마존이 갖추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아마존이 제가 생각하는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과제라고 본다면 이 물류 비용의 절감, 이 고정비인데 물류 비용이니까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아지는 순간,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런 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려면 물류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데이 배송이 확대되는 거, 이런 것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주가가 3,000불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을 볼 때 제일 먼저는 당연히 이제 아마존닷컴이죠. 아마존닷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풀필먼트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필먼트 쓰는 거고, 이 풀필먼트라는 거는 이 셀러를 위한 고객의 전주문 처리 과정 대행 서비스. 이게 뭐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입고에서부터 보관, 포장, 운송, 반품까지 통합 관리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풀필먼트가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100개, 미국 내 100개 이상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더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이 세대별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지은 게 이제 8세대 풀필먼트인데 축구장 30개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이 규모인데, 저번에 그 로봇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키바, 밑에 그 돌아다니는 키바를 통해서 물류의 자동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큐브 박스 형태로 막 이 풀필먼트가 일어나고 있죠. JD.com에 그런 게 막 보이던데, 이렇게 뭐 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큐브 막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딱 원하는 거를 이렇게 큐브가 움직이면서 찾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발전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잠깐, 아마존 셀러는 저희는 아니잖아요. 아마존 셀러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걸로 뭐 돈 벌어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아마존 셀러 중에 벤더 센트럴이 있고 셀러 센트럴이 있는데, 얘가 좋은 거죠. 얘가 아마존에 초대가 있어야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이 팔면
1인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에 아마존이 초대를 해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존 셀러 기본이 이건데, 여기에는 보시면 풀필먼트를 아마존이 해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차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갑질 논란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이게 자기 거 이용하는 거 돈이 비싼데 이 풀필먼트 이 배송까지 이렇게 이용 안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 하려면 또 비용이 비싸고,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내야 돼. 그런 게 좀 있죠. 더 깊은 내용은 저희가 셀러가 아니니까 깊은 내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고, 그 다음은 이제 헬스케어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아마존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 다들 아시는 벅시 해스웨이, JP 모건과 함께 헤이븐이라는 거 이거 시작했고 필팩을 인수했죠. 7억 5,300만 달러의 이 필팩을 인수하면서 이 북미 약국 규모가 300조, 규모가 300조라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아마 이거를 이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뭐 CVS나 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나 이런 쪽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뭐 스타트업부터 해서 보험사와 약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험 수가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존은 여기에 큰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을 그냥 왜 한 주를 산다면 아마존을 사야 되냐, 그거에 대한 보강 설명 뭐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AWS인데, 아마존의 AWS의 이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서비스 이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범용성,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 범용성 및 전문성, 그러니까 와이드와 이 깊이, 뎁스가 잘 이루어진 이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지만 일단 16개 데이터 센터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분석, 비용 관리 이렇게 이제 세분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 AWS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팅,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보시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선택할 수 있는, CPU도 인텔을 쓰냐 AMD 서버를 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PU 중에 AI 가속기를 엔비디아 거를 쓸 거냐, 엔비디아 테슬라 그거죠. 그 다음에 AWS의 인프렌시아라는 거를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이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 스토리지하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에도 나눠 쓸 수 있고, 이 머신러닝, 여기 자동화 머신러닝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어느 걸 선택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 코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API 및 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어서 AWS 선택하게끔 만드는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이나 변동량이 많은, 하루는 거의 뭐 트래픽이 없고 어떤 날은 트래픽이 많고 이러면 매달 고정으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만큼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규모가 커지고 일정하면 고정으로 쓰는 게 좋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서 선택할 때 아마존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이 원데이 shipping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1800에 다시 산 가장 큰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저는 이걸 보고 제가 $1,800에 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다들 아시는 비행기 그 리스부터 해서 비행기 구매까지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 원데이를 하기 위해 투하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정비, 자본 지출이 많았고, 이게 회수되는 구간이 나오려면 그 고정비가 낮아지는 타이밍이 올 때 아마 강력한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개선,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될 건지는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물류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를 일본 그 프라임 서비스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19불인데 일본은 지금 3,900엔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일 큰 원인이 물류 비용이라는 거죠. 그 배달 비용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 비싼 건데, 만약 모든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 가격을 낮춰서 프라임의 가입자를 높일지, 가격을 낮추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익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119불을 받고 있는데 고정비를 낮추면 그거만큼 남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로 저는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 시스템을 지금 필드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보니까 도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워낙 드론은 시끄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존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거는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 모든 게 이제 교집합되는 기업 중에 아마존 말고는 좀 없죠.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나 이런 게 좀 많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아마존이 좀 더 가깝고 해서 아마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